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종무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4일입니다. 인공수분하고 172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올해 있었던 일들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촬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반엔 아주 좋았습니다. 결실 있고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아서 날씨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여기 나주 금천 쪽은. 그래서 3일 정도에 걸쳐서 인공수분을 완료를 했고, 인공수분 바로 직전에 좀 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 비로 인해서 그때 방제를 했는데 방제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 흑성병이 조짐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는 보통 인공수분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적과를 준비합니다. 다른 농가들은 보통 2주에서 20일 정도 돼야 적과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인공수분하고 한 10일, 그 전부터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영상도 계속 찍어서 올려놨어요.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인공수분 하기 전부터 해서 영상 쭉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일쯤인가 12일쯤인가 어머니께서 젓갈을 먼저 해보겠다,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이제 흑성병 반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김영천 클리닉에서 약제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 방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꼼꼼하게 방제를 더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는 흑성병이 다 없어졌고, 일부 조금 뭐 잎사귀나 이런 데 있었지만 이제 거의 발병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봉지도 씌우고 다 이제 완료를 했죠. 조금 피해 많이 본 농가는 봉지를 씌우면서도 배를 계속 따고, 그리고 봉지 씌우다가 멈추고 다시 또 약을 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올해 흑성병이 굉장히 남부지방은 위험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농가의 경우는 90% 이상 흑성병 때문에 망그러진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고, 흑성병을 지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지나니까 완전 고온, 온도가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가지고 계속 막 엊그저께까지도 더웠죠. 너무 많이 익는다 배가. 그리고 올해 추석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당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고온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하니까 잎사귀들이, 그래서 조금 더 당도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차피 1750평을 다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지베린을 좀 적게 바르자 였습니다. 추석이 빠르면 원래 지베린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빨리 숫기를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반대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구정 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지베린을 조금만 바르자. 그래서 여기 총 4만 장 정도 씌웠어요. 1750평에. 근데 지베린은 20개밖에 안 썼습니다. 지베린은 한 개당 보통 1000개로 돼 있고, 근데 저희가 2000개 정도 바른 거죠. 4만 장에 20개 발랐으니까. 맞죠? 반 정도만 살짝 발랐다. 살짝 바른 대신에 배를 조금 덜 달았습니다. 배는 더 크고 당도도 올라가고, 이제 이러한 효과를 어부지리로 얻은 게 아닌가. 또 거기에다가 초반에는 배값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배 큰 배가 없다 보니까 배값이 막 올라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제가 1번, 2번, 3번이 다 4만원이 넘었고, 1번은 48,500원까지 경매장에서 그런 받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뭐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배를 내다 보니까 가격이 잘 형성이 돼서, 그리고 또 크고 좋은 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배가 그래도 좀 더 좋아서 가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품질 좋은 배를, 크고 이쁘고 색깔 좋고 그리고 당도가 높은 이러한 배를 먼저 제가 생산을 해 놓고, 이후에 뭐 자연재해든 뭐가 됐든 이제 이런 게 추가로 플러스 돼서 가격 형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태풍이나 이런 걸 기다리면서 막 왕창 달아가지고 태풍 오면 싹 떨어지면 그걸로 해서 보험금을 받겠다, 이런 농사로는 절대,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다. 배농사를 지어갖고, 특히 배농사는요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다 기술을 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배를 다 땄다 만약에 이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가을 전정, 명인 전정이라는 걸 합니다. 잎사귀 떨어지기 전에 저장 양분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이후에 굵은 가지들 필요 없는 것도 전정을 해버려요.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 없으면 못해요. 아무거나 막 자르면 안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끝 전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끝 전정도 막 아무거나 자르면 안 돼요. 그것도 기술 필요하죠. 근데 전정 끝났어요. 이제 4월달쯤 되면 인공수분 할 때도 꽃가루를 어떻게 습처리 할 것이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다가 어떻게 수분을 할 거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적과는 그럼 또 언제 할 거냐, 적과 시기는 언제 잡을 거고, 어떤 거를 남겨놓고 어떤 거를 제거할 거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지베린 바르는 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열매에다가는 바르면 안 되고 과대 끝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죠. 봉지 씌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빨리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치마 올리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봉지를 잘못 싸면요, 이 봉지의 가운데에 배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려면 기술이 있어야겠죠. 빨리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싸는 거, 그리고 한 개만 싸야 되고 봉지를 잘 싸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기술이 들어갑니다. 유인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유인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배 따는 거, 딸 때도 잘 따야 되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쿠션도 깔고 배 몇 개씩 놓고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되니까. 그냥 막 놓으면 핀이 서로 배를 찔러서 배가 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품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배는 한 개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배를 다 박스에다가 담아야 돼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 박스에 대해서 이제 샘플이 나가고, 그 샘플 기준으로 해서 경매장에서 가격 측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박스가 다 균일하도록 선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제 가격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추석 때 배를 다 출하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장해야 되죠. 그럼 저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저장을 잘 못하게 되면 가피 얼룩 같은 그런 병반이 발생이 돼서 배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비품이 되고, 비품이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저온 저장고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되고, 그 배를 쌓을 때 어떻게 포장을 해서 넣어야 되고, 또 택배 보낼 때도 택배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택배 포장을 해서 물건을 내보냈는데 박스는 괜찮은데 안에서 만약에 다 부딪혀가지고 배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도 다 손해잖아요. 그죠? 그 박스 포장하는 것 자체도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 거는 다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진짜 배는요,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게 없고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거치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사람이 안 하느냐? 아니, 하죠. 근데 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요약을 해도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기술이 필요하고, 한 가지만 잘못하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적과를 잘못했다. 그러면 못난이 배만 잔뜩 달려있어. 그러면 돈이 안 돼. 그죠? 안 크는 배만 잔뜩 달아놨어. 그럼 돈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를 땄는데 막 그냥 함부로 막 나와가지고 다 망가져. 막 다 기스나고 막 다 비품이야. 그럼 또 돈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 하나에 5,000원, 6,000원 하면, 와, 너무 비싸다. 실제 제가 농사를 지어보고 하면, 아, 이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는 또 초생재배 한다고 호밀 갖다 뿌리고 헤어리비치 갖다 뿌리고, 그리고 이 나무 밑에는 예초기 메고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1년에 최소 4번, 5번 이상 깎아줘요. 그것도 여름에 더울 때.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개당 500원 이상은 전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제초제 안 쓰고 이 풀 깎아서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여기 농약도 안 뿌리고 하면 좋겠지만, 농약을 안 뿌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초제는 달라요. 제초제는 농부가 편하기 위해서 제초제 쓰는 거지 농사 짓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농약을 뿌릴 거기 때문에 풀이 있다고 해서 뭐 병충해를 더 많이 겪거나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일간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호미를 피우면 뭐 숙성병을 뭐 완전 천국이 된다? 전혀 없습니다. 계속 지금 호밀 매년 파종하고 해도 올해도 흑성병 조금 오다가 안 걸렸어요. 배봉지 까보면 흑성병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호밀 농사를 안 지어본 거죠. 초생재배를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밭 특성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면 그만큼 저는 더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고는요, 당도가 높은 배가 아닙니다. 신고 자체가 11브릭스인가 11.5브릭스예요. 이 신고는 그 정도면 출하 가능한 브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하고 과일 맛이 틀리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예전엔 달았는데 지금은 신고가 안 달다. 안 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입맛이 변한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과일이 너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이나 뭐 망고라든지 뭐 이런 아주 다른 과일, 설탕 딸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신고는 신고만의 맛으로 먹어야 된다. 그 맛은 뭐냐? 식감이 좋고 청량하고 너무 달지 않고, 그래서 많이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갈증 해소 이런 용도로도 좋고, 신고도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은 올라갑니다. 브릭스가 뭐 12브릭스, 13브릭스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드시는 배는 그렇게 높지 않다. 신고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올해 있었던 부분하고 좀 배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나중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배가 좀 커 보이네. 작나? 10.8cm.